6월 5일에 남편 애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상간녀를 안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고 두 번의 용서, 6월 29일, 9월 25일. 그러나 남편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더니 10월 16일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제게 들켰습니다. 이후부터는 이혼해달라고 목을 매니 저도 이제는 이혼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 그 괴롭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데 이는 무슨 심리인지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남편 외도의 원인이 중증 심리 장애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분이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름 편해지고자 노력하는 그 결과가 결국은 이혼으로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러면은 다른 게 원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외도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원인은 없어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하면 언제든 외도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남편 외도를 알게 됐다 그러면은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으로 인해서 외도가 발생을 했구나라는 것을 빨리 아내분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 남편 외도를 알게 되면은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인생 전체가 그동안 잘 살아왔던,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화돼 버리기 때문에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분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외도한 남편에게 분노를 하게 된다든가 추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은 뭔가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악화돼 버립니다. 즉, 내 인생, 살아왔던 인생 하나하나를 파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이 돼버려요. 남편과 함께 잘못 살아온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 싶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를 안 만나겠다. 남편이 이렇게 회피를 합니다. 즉, 본인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상간녀 다시는 안 만날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또 아내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이미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에 의해서 외도를 하게 됐고 그 외도를 들켜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거든. 자, 이때 중증 심리 장애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위중증 심리 장애다 라고 제가 혹시나 중증 심리 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 장애다 라고 하게 되면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용서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 있다면 아이들까지 모조리 다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든 아내한테 돌아간다, 그 다음에 내가 미안하다, 또는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이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몰라도 처자식만큼은 들키지 않고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됐든 간에 벗어나려고 드는 행동들이에요. 이거는 중증 심리 장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즉,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게 아직은 그 기회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거를 피하기에 급급해요. 그게 중증 심리 장애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상태고, 그리고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상간녀만 끊어지면 괜찮아지는 줄 알아요. 상간녀만 안 만나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남편은 외도는 중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증 심리 장애가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외도는 지속되거나 또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증 심리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상간녀에 관련된 거 추궁하고 뭐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됐든 아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절대 상간녀 안 만날게,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러면서 나름대로 안정을 취합니다. 무슨 뜻이냐, 남편이 중증심리장애라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발생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거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나름대로 용서했다. 그거 용서 아니거든요. 어차피 반복하거나 지속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그거는 중증심리장애자가 하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에요. 피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냥요. 근데 그걸 몰랐거든요. 자,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 설마 또 어기겠어? 라고 합니다. 중증심리장애는 그게 아니에요. 약속이건 헌신짝 같이 아무 문제 안 돼. 지금 당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의 용서를 했다. 또 하다가 또 외도하다 또 들키고, 또 하다가 또 외도하다 또 들키고, 2번 이렇게 됐어요. 왜?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외도가 지속되거나 반복됩니다. 이 남편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의지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야. 치료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되돌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2번의 기회, 2번이나 내가 용서를 해주고,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의 중증심리장애를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뭔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자신한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돼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나름대로 이제 2번 용서했는데 그래도 상간녀를 만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지.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의심이 가고, 용서해줬다 그러면 의심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을 하고 이렇게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인 남편은 어차피 외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선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면서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그래서 뒷조사하고, 그래서 감시하고, 그래서 의심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의심하고 감시하고 할 거 없어요. 어차피 또 외도하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내가 드디어 잡았어. 결정적인 걸. 모텔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내가 발견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빼박이에요. 말로 때우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말로 때우고서 넘어가면 아내가 잠잠해져서 가정이 평온해져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들켜버렸어요. 그러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남편 중증심리장애인 사람들이, 하나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이제 말 그대로 아내의 노예가 돼서 살거나 아니면 아내랑 인연을 끊으려고 듭니다. 이때부터. 왜? 남편의 중증심리장애가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중증심리장애가 악화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소한 스트레스 하나도 이제는 내가 감당을 못해요. 자, 그런 상태로 이제 악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일단 아내 입장에서는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면서 결국은 남편과 부부관계로 가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즉 한마디로 부부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버리는 방법은 이혼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이제는 내가 할 거 다 했어. 한 거 하나도 없고, 아내는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악화시키는 노력을 했고, 또 남편은 어차피 중증심리장애에서 외도가 계속 발생이 될 텐데 남편에게 용서해줬다는 명분으로 남편의 중증심리장애 무시하고 인간 쓰레기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리게, 즉 남편은 중증심리장애가 악화됐고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된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뭘 하냐? 남편은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용서해달란 말도 이제 안 통하고,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말로 해선 될 문제도 아니고 직접 행동한 걸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가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생 파괴자들의 공통적인 생각, 피하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이혼하는 겁니다. 처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즉 중증심리장애가 이제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해달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이혼해달라고 그러죠. 왜? 이혼해달라 그러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아내가 스트레스를 안 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또 하나는 진짜 아내랑 이제 인연 끊으려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진 않아도 이혼이란 말이 나와야 내가 편안해져. 남편 입장에서. 왜? 중증심리장애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혼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 막장이구나. 쓰레기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볼 거 아니에요. 찾아봤더니 다 개쓰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쓰레기 아니거든요. 중증심리장애, 즉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중증이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지금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다른 사람 다 아무리 내가 사연 찾아보고 뭐 방송 보고 이렇게 해봐도 쓰레기거든요. 아, 결과는 정해져 있구나. 왜? 그들은 중증심리장애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올 기회를 없애버려라. 그러면 너가 편해진다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속는 거예요, 이제 이 아내분이. 그래서 이혼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2년, 부부관계 2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남편이 이제 부부관계 2년 딱 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니까 외도를 하든 말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돼서 중증심리장애로 내 인생을 이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내분이 어떻게 만난 인연이고 어떻게 살아온 결혼생활인데 이제 내가 그걸 끝을 내버리니까 잘못됐다고. 그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인생이 파괴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사연에 관련되는 부분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이혼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정하기 전까지가 힘들죠. 결정 딱 내리고 나니까 이제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편안해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던 사람이 자신을 치료하고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노력을 했더니 이혼을 하던 상간녀 소송을 하던 또는 어떤 상담을 했던 종교에 갔던 어떤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뭐를 하던 조금 편안해졌다?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해진 것 같아 라고 느끼면 자신이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돼서 중증심리장애, 즉 남편보다 더 악화된 상태로 지금 내가 악화됐다는 뜻이에요. 즉 그만큼 내 인생을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왜? 얼마나 잘 지켜오고 잘 살아온 인생인데 그걸 왜 파괴합니까? 특히나 남편이 중증심리장애, 즉 외도의 잘못은 했지만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돌아올 기회를 그냥 말로 이제 내가 열심히 할게 그걸 또 믿어요. 미친 중증심리장애라니까요. 뭐 본인이 노력한다고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이성으로 통제한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아, 미쳤구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 이제 달라졌어. 이렇게 달라진 거 맞아요. 옛날에는 중증심리장애 없을 때고 지금은 중증심리장애가 있는 상태예요. 즉 마음의 병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 인연을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제 안정이 된 것처럼 치료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돼서 내 인생을 일단 파괴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인생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즉 무슨 얘기냐, 남편과 잘못 만났고 내가 쓰레기 만나서 내 인생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파괴합니다. 아니거든요. 제대로 봤고 제대로 결혼생활 잘해왔고, 다만 남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한 것 뿐이거든요. 마음의 병이 발생한 거예요.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잖아요. 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아내분이 없애버린 겁니다. 간단해요. 아내분.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이제 못 맺습니다. 왜? 어차피 내 인생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에만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이들에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아이들에게 문제 발생하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즉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내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외상 트라우마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혼을 했던 안 했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을 내가 왜 파괴하냐고요. 그동안 잘 살아온 인생인데,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내가 내 인생을 파괴하냐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잘못한 사람은 둘째 쳐놓고 나의 인생을 회복을 해놔야 됩니다. 이걸 되돌려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담, 조언, 코칭, 문제 해결이 존재하지 않는 자가치료법,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마음 치료인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아이들의 인생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중증 심리 장애다, 즉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 기회를 나를 회복해 놓고 내 아이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 안 잡으면 이혼하면 되는 거고. 왜? 이혼하더라도 나와 내 아이는 안전하게 인생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혼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요. 뭐가 중요하냐? 고통을 받고 있는 아내 자신의 인생이 지금 깡그리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내 인생 무너지고 나면 무너지면서 내 아이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들 인생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요. 그게 인생 파괴자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편안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분께서는 내가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되니까 이제 조금씩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뭔 얘기냐? 아내분 자신의 인생이 지금 하나씩 파괴되고 있는 중이에요. 파괴.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는 걸, 신청을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파괴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편안해지는 그 심리는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과 내 아이 인생이 완전히, 남편은 둘째 치더라도 남편이 이미 중증 심리 장애예요. 말로 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고 회복이 돼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아내밖에 없어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은 둘째 치더라도 나와 내 아이의 인생을 안전하게 회복을 해놓고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먼저 보호를 해놓고, 그리고 남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를 회복하는 거 1번,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는 거 2번.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치료 기회를 가지려고 들지 않는다. 그때 이혼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 이 점을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이 먼저가 아니에요. 소송이 먼저가 아니에요. 소송 이혼은 나중에 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과 내 아이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 인생과 내 아이 인생을 무너뜨리면서 소송하고 이혼하면서 결국은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인생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 감당 못하려고 그러면 안 되면은 결국은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러려고 결혼하고 그러려고 아이 낳고 그러려고 이 가정 유지해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는 분들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내 아이 인생을 무너뜨려서 외도한 남편보다 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왜?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절대 편안해지지 마세요. 절대 부탁드립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달아 질문하는 거는 제가 답변을 안 해드립니다. 그냥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고요.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지금 사연 쭉 쓴 거 보면은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고요.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면서 계속 그 사연들을 얘기를 해요. 그 사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내분은 지금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있고,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걸 또 특히 들키고 난 다음에, 외도를 들키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중증 심리장애 공통적인 현상들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아내분은, 지금 밑에 뭐 시부모님 반대해서 결혼했는데, 반대해서 결혼할 만큼 좋아하고 사랑한 거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나 남편이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뭐 그거 다 중증 심리장애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자기 필요한 대로 살거든요, 중증 심리장애는. 그러나 깨닫고, 잘못된 거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를 우리는 중증 심리장애라고 얘기한다는 점, 아무튼 그렇습니다.